자, 이렇게 이제 타르트지를 한 번 더 구웠고요. 자, 한 번 더 구우신 거 보시면 이렇게 색이 처음보다 많이 나 있죠?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 쿠키가 눅눅해지지 않고 수분이 좀 대부분 날아가는 정도까지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반적인 저희들이 뭐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뭐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타르트 같은 경우는 타르트 도우를 밀고 몰드 패닝한 다음 저희가 이제 약간 포크 같은 도구, 피켓이죠. 피켓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타르트지에 구멍을 내어주게 되죠. 구멍을 내어주는 이유는 안에 여러 가지 충전물들을 넣고 굽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 타르트 도우에 있는 어떤 수분 영향 때문에 바닥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굽고 나왔을 때 타르트 바닥이 편편한 것이 아니고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군데군데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르트를 충분히 피켓으로 구멍을 내어 주신 다음에 필링을 어떤 충전물을 채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몬드 크림이 올라가고 아몬드 크림 위에 어떤 다양한 어떤 과일류 올라가게 되고요. 아니면 아몬드 크림이 올라가고 이제 아몬드 크림과 타르트 도우를 한번 굽고 나와서 그 위에 어떤 가나슈나 어떤 크림들을 짠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과일 토핑물들을 얹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타르트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타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칸 타르트인데 일반적인 저희가 타르트에 들어가는 크림인 아몬드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굉장히 묽은 약간 소스 같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 액체 상태는 아니고요. 약간의 끈적끈적한 상태인 필링이죠. 저희가 들어간 재료는 보통 기본적으로 버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란, 설탕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뭐 이 필링에 다양한 어떤 맛이나 향을 추가시키게 되고, 그런 어떤 재료들이 뭐 바닐라 빈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넣었던 시나몬 파우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떤 달달한 풍미를 좀 올리기 위해서 뭐 설탕이나 물엿도 대용으로 뭐 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초콜릿 어떤 맛의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뭐 다크 초콜릿 커버처를 녹여서 이제 필링에 넣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꿀이나 물엿 대신에 이제 연유를 넣는 레시피들도 있고요. 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주재료죠. 주재료인 뭐 피칸과 조금 최대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필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필링을 만들게 되고요. 이 완성된 어떤 이 재료들을 이 도우 안에 채우게 되는데, 이 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르트 도우 안에 기본적인 아몬드 크림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니면 또 과일이 추가된 상태에서 굽게 되면 그 타르트 도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도우 옆면이 말려 들어가거나 과도하게 막 부풀거나 너무 부풀어서 어떤 충전물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했었죠. 어떤 이런 약간 눌림 역할을 해주는 어떤 쌀이나 어떤 돌멩이들 자잘해야겠죠. 너무 굵으면 또 막 타르트지에 구멍이 날 수 있기, 이렇게 약간 움푹움푹 패인 정도의 어떤 형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르트 도우를 팬닝한 다음 그 위에 어떤 호일이나 종이들을 깔고 그 위에 이 타르트 도우가 넘어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부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약간 무거운 약간 되게 자잘해야 되는 그런 무게의 도구나 재료들을 넣고 한번 오븐에 구워주게 되죠. 굽고 나서 나오면 아무래도 표면들이 다 어떤 도구들에 의해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르트 어떤 과자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도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날려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굽고 나서 안에 이제 눌러져 있는 뭐 돌멩이나 뭐 쌀 이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빼시고 나서 한 번 더 오븐에 굽게 돼요. 그렇게 다 준비된 타르트 도우 과자 안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떤 필링들 그 다음에 충전물들을 넣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칸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호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지방의 어떤 오래된 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오븐에 구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피칸 같은 경우는 호두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호두는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보관상의 문제나 뭐 시간이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죠. 개봉을 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면 약간 그 지방이 불편한 냄새가 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호두 반태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치거나 굽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빵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빵에 넣을 때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데치거나 굽는 과정을 통해서 넣어야 그 호두의 어떤 고소한 풍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링을 한번 채워 볼게요. 필링을 채우는 것은 필링을 넣고 피칸을 채워버리면 이 메인 재료인 이 피칸을 충분히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피칸을 먼저 채워주시고 나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에 필링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필링에는 아무래도 뭐 계란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굽는 과정에 있어서 부푸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제 다 구워지고 식히면 또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뭐 필링을 너무 적게 채우시거나 하는 것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피칸을 채워주시고요. 자, 한쪽도 충분히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칸을 채우는 양도 뭐 되게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적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채워버리게 되면 그 부분은 약간 탈 수도 있어요. 이 필링과 피칸이 같이 잠겨 있는 상태여야 겉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피칸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피칸만 따로 필링이 묻어 있지 않고 밖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오븐에 구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또 과도하게 피칸을 많이 넣는 것은 또 옳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피칸이 이렇게 채워지고 나면 이 필링을
후에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네요. 채워보도록 할게요. 윗면까지 충분히 골고루 잘 적셔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넘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부분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르트지 끝에 충분히 찰 수 있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픽한 윗면을 충분히 적셔주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나면 이제 오븐에 이 상태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타르트 끝에까지 충분히 필링을 채워주시고 이제 오븐에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상태에서 오븐에 한번 구워 볼게요.